자,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하고 당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찌됐건 한동훈이는 한동훈 자체로는 윤석열하고 동일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 정치 어떤 주체로서는. 결국에는 저 회담 자체가 현재로서 포지션 예를 들면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한 몸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윤석열 흔들기는 이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 비공개 회담 하기 전에 공개 회담 자리에서 이제 나왔던 멘트 중에 난 되게 웃긴 게요. 저거 있잖아요. 읽어봐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이런 회담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 아니 이런 판결 나오면 불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복이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A는 아닌데 네, 아니죠. 왜 저러는지 알 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공개담도 부담스럽거든 지금. 윤석열 쪽에서 어떤 의심이 논조리를 보낼지를 몰라.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 회담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이제 사실은 저게 예의는 아닌 거잖아요. 판결에 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은 저 투샷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옆에 서 있는 나.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대표가 된 후에 오히려 언론에 노출되는 횟수가 더 줄어들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기회를 잡았다. 그런 식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봤을 때 예의는 분명히 아니었고요. 아니 의제를 갖고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논하는데 갑자기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 불복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젠다인데 요거는 나 이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싸우는 사람이야를 한번 인증 한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 어린 놈의 새끼 이런 표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이 한동훈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거 동훈이 형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놈이 술 먹다가 동훈이 형이 갑자기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걔는 자기 이야기한다고 생각할걸요 아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거죠 이제 지금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한테 압박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이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하신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네가 주장하는 바가 뭐건 들어와 다 받아줄게. 최혜병 특검 하자. 이거는 있잖아요. 한동훈이 완전 궁지에 몰리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 붙어 있는 소소한 조건이란 말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뭐 대법원장 추천해라. 네, 무슨 뭐 제보 조작 사건 넣어라. 다 받아줬어.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합의를 하고 서로 조건을 거는데 이거는 어떤 조건이 됐건 간에 소소한 조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앞에다가 소소한 조건이라는 말을 넣었다는 거는 이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는 조건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돌려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맞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그 현금 살포 지금 25만 원씩 나눠주는 거를 현금 살포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 쿠폰입니다. 현금 살포다 이렇게 사실 명백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내수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요 최선이 아닐 수는 있지만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근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압박이에요. 지역화폐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걸 바로 보여준 거죠. 자 오늘 저 응급실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어디였더라? 제주대인가 광원대인가 어디 저 강원대. 국립대 최초로 이제 응급실이 문 닫는다는 상황이 왔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말 야간 폐쇄하겠다. 응급실 붕괴 도미노가 일어났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뭐 만들기로 한다. 뭐 이런 정도지. 뾰족한 답이 나온 건 없어서 언론들은
빈손회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흔들기는 시작된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동훈 자체가 윤석열과 아주 똑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 더군다나 이 문제로 이 저 응급실 대란 이 문제로 지금 저 대통령실하고 한동훈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 여야 쟁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대충 비슷하고 뭐 그럴듯한 말들이긴 한데 여기에서도 시원한 결론이 도출된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면에서의 대표 회담의 의미를 들 수 있다. 뭐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쪽에서 지금 나와 있는 여당 대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하는 게 되지 맞죠. 않을까. 실권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민주당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만 선거제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표 눈만 쳐다봤잖아요. 입만 쳐다봤잖아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선거제 옛날처럼 준연동형으로 간다. 이 결정권이 있는 것과 이거 결정하면 뭐하냐고. 윤석열이가 높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위상이 다른 거고요. 자, 그래서 합의문 발표를 합니다. 여기 지금 여야 민생 공동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이런 거 잘하는 거지. 쟤네들이 공약으로 했던 것도 반대하잖아요. 두 번째,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협의하려고 만난 자리에서 협의라는 결과를 도출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정부의 당부. 다음에 반도체 AI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방안 논의. 다섯 번째, 가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여섯 번째,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이런 건 괜찮아요. 다음 디페이크 성범죄 처벌 예방 제도화 추진. 다음에 정당 지구당 부활 문제 적극 협의. 이런 식으로 협의 사항이 나오긴 했는데 갈 길은 엄청 멀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다 협의, 논의, 협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상 이걸 꼭 회담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오늘 그러니까 어제의 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시간을 내준 한동훈한테 시간을 내준 한동훈의 대관식 같은 건 거예요. 정작 여당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남으로써 내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를 지지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 회담을 만들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성과나 진짜 성과나 아까 한동훈이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 1심 뭐 선고를 뭐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잘하면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과 김건희와 윤석열 지지자들은 한동훈이를 끊임없이 의심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라는 표현 속에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이가 계엄령을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은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적이에요. 한두 명 빼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한동훈이가 해병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던 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번 더 압박하는 거죠. 3자 추천, 증거조작 다 수용할 거니까 최상병 특검법 결단하라. 요거는 한동훈 입장에서 끝까지 하기 좀 어렵다. 이런 지점에서는 저쪽 국민의힘 쪽으로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그렇죠. 묘수유가 어려운 걸 아니까 여기를 계속 건드리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도출된 결과물은 없다. 그래서 빈손회담이라고는 하는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큰 의미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오죽했으면은 한동훈의 실제 키를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 큰 성과입니다. 아니 자, 근데 잠깐만요. 사진 한번 보고. 저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 장면만 포착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의 발꿈치를 드는 걸 감시한다. 그건 아니고 저거는 한동훈이가 그 포토라인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오게끔 하려고 하는 전체 동영상을 보면 이 한동훈을 옆으로 좀 다가오게끔 하려고 하는 아래를 쳐다본 거이긴 했는데. 배려이기도 했죠. 좀 자, 근데 이제 그 배석했던 정책위 의장이나 투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요. 왜 저렇게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저렇게 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사진 안 찍었을 때 사진 찍을 때도 이제 까치발 할 일은 없잖아. 실제로 보면은 일단 어깨 높이를 보세요. 별로 차이 안 나. 알려진 게 한동훈은 18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네? 아니 들어봐요. 아니 가발까지 하면 그 가능할 수 있어. 딸내미가 지금 170이 넘었거든요. 아빠 머리가 위에 떠갖고 자기가 좀 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어깨 높이도 거의 똑같고 지금 위에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잖아. 네. 이재명 대표는 알려진 키가 172입니다. 근데 10cm 차이가 나 지금 저게? 안 났는데. 근데 전에 이재명 대표랑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비대위원장 했을 때. 네. 뭔 요술을 부린 거야? 저 때 이제 발꿈치 들다가 딱 걸렸었던 때잖아요. 한참 발꿈치 들고 여기저기 다닐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 국민의힘에 무슨 선거를 하거나 뭐 하면은 무조건 까치발을 들었던 정말 유치한 자. 네. 성과가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한동훈의 키를 확인한 굉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 아니 그냥 하도 우리가 꺼낼 이야기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어쨌건 둘이는 사실상 내가 한동훈 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대충 했을 때 신발을 벗고 둘 다 똑같이 재면 170 한 3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남성화에 있는 보통 굽 정도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고 있는 굽 정도고 이 지금 한동훈이 신고 있는 게 더블 몽크라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수제화로 할 경우에 굽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본 굽들 중에서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높이 한 사람은 없었어요. 한동훈이 가장 높은 거다. 지금 이재명 대표보다 한 2배는 높은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여자 신발하고 비슷한 높이인 거죠. 아 굳이 왜 그럼 아니 저렇게 신고도 지금 아까 그 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한동훈이 더 작은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네, 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그 회담에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도출된 게 없어서 이런 거나 때리고 자빠져 있는 내가 이러려고 지금 새날 방송 하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자 시간 때우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넘어가시고 자.